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요, 어제 김학의 사건 별장 집단 특수 강간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수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사 방해 혹은 압력을 넣느냐, 이 부분을 수사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당장 이게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그리고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김학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지금 한국당 의원이고요. 네. 이중희 민정수석 비서관까지 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나왔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윗선까지 수사를 하라, 이런 권고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체를 다 조사하라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당시 사건에 보면 세 가지 크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별장에서의 소위 그 특수강간, 네. 성접대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 윤중천 씨 리스트에서 소위 수뢰 혐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권고를 했죠. 예. 수사하라고 또 지시를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묵살되거나 또는 은폐 축소되는 과정에서 누가 네. 개입했느냐,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게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봤던 그 청취자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네. 조응천 당시 비서관도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민정 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업무가 좀 다른 게요. 예. 물론 그 부분도 결국엔 조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조응천 당시 그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검증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예. 이 검증 부실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이랄까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네. 검증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곽상도 수석을 통해 가지고 VIP에 보고됐을 때 내용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보고한 내용에 보면 다소 부담, 정무적으로 다소 부담이란 의견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거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은 네. 어떤 범죄나 네. 은폐 축소에 가담한 그 라인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물론 이건 조응천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실 내용이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부분도 있지만은, 이 경찰은 다 보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응천 네. 의원은 허위 보고를 했다. 이게 약간 경찰하고 조응천 의원하고 말이 달라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경찰 쪽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도 분명히 사실관계는 파악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 당시 경찰 쪽에서 이 문제를 일부 어떤 전모를 다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네. 이미 그 당시 박관천 당시 이 감찰관의 그 내용을 보면, 네. 그런 내용을 갖고 이미 경찰하고 접촉한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 사실관계 좀 파악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조응천 지금 의원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 그 부분은 어떤 그 범죄나 법적 그 어떤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요. 저 대통령 딸에 대한 어떤 뭐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하고 대통령 그 가족과의 관계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네. 사실 김학의 법무차관에 관련된 사건이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이 사건을 부각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버닝썬 사건 이후에 유사한 사건과 관련된 과거사의 장제현 씨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이 갑자기 같이 부각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학의 당시 차관의 직속 상관이 황교안 지금 대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여지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 여론을 보십시오. 이게 네.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사실은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야 된다는 내용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검찰을 그렇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오늘 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개입했거나 수사를 어떤 압력을 했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특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여쭤보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들이 잘못한 거를 또 검찰이 수사하고 이게 사실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세 번째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뭐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검 하자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그 진행자께서 나경원 대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말씀이 특검을 하자로 들리셨습니까? 난 좀 궁금합니다. 어느 국민도 그것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김학의 특검하고 드루킹 특검도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누굽니까 김태우 특검, 손혜원 특검 해서 특검만 한 6-7개 붙였어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울산 경찰청장에 대한 그 특검 황운하 청장이요. 황운하 청장 등등 해서 특검만 한 6-7개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특검만 하다 말겠고 검찰을 차라리 해체하고 특검을 설치하는 게 특검을 상존하는 아예 설치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요. 저는 이 나경원 대표의 얘기는 사실은 그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정치 공세 이야도 아닙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얘기했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몰래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들을 갖고 특검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은 검찰이 한번 이미 2차례나 부실 수사를 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찌감치 특임 검사 또는 특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필요하다면 특임검사나 특검 또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특검 자체에서 여전히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특검 논란은 자유한국당 나중에 연결이 되면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특검을 안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좀 지켜보자 검찰의 수사를 이 부분이 좀 깝깝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 수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특임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설특검을 활용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어떤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 직권 특임 검사는요, 이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실 거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미진하다 하면 그때는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말씀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여쭤보면요.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은 지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애초에 이제 해명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체크리스트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검찰 수사는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밤 저녁이었죠. 그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그 환경부 장관도 체크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블랙리스트처럼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제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하기관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기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도리어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 탄핵 이후에 소위 낙하산 인사들 또 부당하게 임명된 인사들 그리고 그 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어떤 비리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 인사권자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요. 그런 문제가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도 판단한 부분이 탄핵 이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해당 인사는 비리가 있었고 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이 정도의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도 장관들이 했었던 당연한 장관들의 법적 인사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사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상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임명권이 사실상 제게 없다. 이게 사실 그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한 거라는 어떤 취지가 아니냐 이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이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가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중심주의자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도 있는 거죠. 다만 아마 그 무슨 뜻인지 저는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지 그것을 고스란히 청와대 뜻대로 다 좌지우지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장관들의 그 어떤 각 부처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장관 혼자 판단하기에는 그 해당 기관의 중요성이나 또는 어떤 그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통상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인사 과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우연치 않게 지금 전국이 그래서 이 검찰 얘기를 쭉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하고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 이거 그 민주당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하고 우리 홍영표 우리 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 그럴 경우에 그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그냥 뭐 특수경찰 수사대로 가야 되겠죠. 지금 그거는 뭐 경찰의 권한을 일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공수처의 의미를 퇴색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얘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 그 동일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공약을 내걸고요. 두 분이 함께한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그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소권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여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대표님을 포함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그 김관영 대표하고 이후에 추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모든 결과가 나오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죠? 네. 예. 이번 주 안에 뭔가 결론이 내야 된다. 이게 심상정 위원장의 입장이더라고요, 정개특위 위원장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